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 역사 500년 총정리 조선의 개국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현종과 강감찬의 쿠데타 진압사건 최질과 기문 박진을 참살하다.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최질과 기문의 쿠데타와 그 후의 사건들은 현대 사회와 기업 경영, 정치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영상을 통해 살펴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질과 기문은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서 사라지는 인생 꼴사나운 문신들의 들러리 나서는 그저 그런 장수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조력자인 박진으로부터 군사들을 지원받아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마음을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이전의 전쟁보다 작았지만 또다시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모든 공이 문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고 평생 동안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으니까요. 일천의 군사를 지원해드리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신들이 문신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로 고려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진짜 목표였는데요. 때마침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무신들의 영업전을 문신들의 녹봉에 충당하는데 쓰자고 현종에게 건의를 하는 바람에 정변을 일으켜야 하는 명분은 물론이거니와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려서 쿠데타에 대한 의지는 더더욱 충만한 상태였어요. 무력으로 문신들의 입을 한 번에 틀어막았던 강조의 성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최질과 기문은 자신들이 거느리는 군사 중에서 최정예 2,000명을 선발하고 박진으로부터 최정예 1,000명을 지원받아 도합 3,000의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진군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비장한 표정으로 궁으로 향하는 최질과 기문의 모습을 강감찬이 목격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무장한 채로 수천의 군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강감찬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하게 되죠. 결국 그 길로 달리던 말을 돌려서 현종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는 강감찬 이 시가 현종이 머물던 조정은 이제 막 거란과의 소규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후 복구에 대한 논의가 오가던 참이라 쿠데타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체문이 전투력이 막강하다 손치더라도 갑자기 수천 명의 정예 군사들이 조정에들이 닥치니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령피를 봐야겠습니까? 결국 최질과 기문이 끌고 온 군사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박을 당한 채로 군사들과 대치하는 지체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질과 기문이 걸어서 조정으로 진군했던 탓에 말을 타고 조정으로 달렸던 강감찬이 더 빨리 현종에게 도착한 상태였고 지체문이 시간을 끄는 동안 궁 안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감찬과 현종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학사, 승지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폐하 일단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폐하께서 저들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저들이 방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늘 위기 때마다 강감찬의 지략이 진가를 발휘했기 때문에 현종은 이번에도 강감찬을 믿고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궁 밖으로 나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오? 폐하 중추사와 중추일직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장현우와 황보유이에게 유배를 명해 주시옵소서. 결국 현종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최질과 기문의 무력 쿠데타에 굴복하는 척 신들린 연기를 시전하면서 표면적인 명분을 제공한 장현우와 황보유이에게 유배를 명령합니다. 그동안 짐이 무관들의 불만을 미처 살피지 못했구려. 정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로 응어리가 있을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소. 진심으로 미안하오. 이제 그대들의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당초에 최질과 기문이 쿠데타를 계획하면서까지 조정을 장악한 이유는 단순히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유배 보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지킨 무신들이 붓질이나 하는 문신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 최질은 장현우와 황보유이에 대한 처벌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현종을 겁박하여 상창관 이상의 무관들이 모두 문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를 넘는 요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장현우 황보유이가 맡고 있던 어사대를 폐지하고
금오대라는 새로운 감찰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요구했어요. 금오대에서 일하게 될 사람을 무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하여 문신들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그 이후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무관들은 무시했던 유진을 시작으로 조정에 있는 거의 모든 문관들이 최질과 기문이 설치한 금오대에 의해 집중적인 타겟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역시 아무나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감찰기구에 이어서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던 회계, 기구까지 모두 최질과 기문의 입맛대로 재편성이 되면서 고려의 조정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단초의 취지는 당연히 온데간데 없었고 그동안 문신들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기도 하듯 집요하게 문관들만 견제하는 한편 정작 무관들은 방탕하게 술이나 먹으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고려의 조정이 무관들에게 장악되고 있을 때 강감찬과 현종은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감찬은 동북면 방어사 이자림의 군대를 몰래 불러들여서 최질과 기문을 기습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최질과 기문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정예 중에 정예라 하더라도 불시에 급습하는 군사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서북면 행영병마사로 있던 유방까지 비밀리에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이자림의 군대에 합류했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폐하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저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이자림의 군대가 궁안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거란이 언제 다시 침공해 올지도 모르는데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 사상자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부디 몸 조심하시오. 결국 유방의 부대와 합류한 이자림의 군대가 조정으로 들어서는데 최질과 기문을 비롯한 병사들은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쿠데타에 성공하고 무관들이 조정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자기들이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죠. 그러자 최질과 기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자림 이런 찢어 죽일 역적 같은 이라고. 너희들 같은 무관놈들은 이래서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최질과 기문을 비롯한 박진의 군사들은 야밤에 급습한 이자림의 군대와 마주하면서 제대로 칼조차 꺼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굴복해버렸고 곧바로 포박을 당하여 현종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요. 최질과 기문은 그제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경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니 그 결과가 어땠소? 죄 없는 문관들이 감찰을 받아 제대로 정사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지. 이게 정령 무관들이 말하는 세상이란 말이오. 최질과 기문은 현종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들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던지라 그동안 개판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도리가 없었거든요. 오로지 문신들에 대한 보복만을 생각한 채 안일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최질과 기문은 겸허하게 현종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묻겠다. 정변 당시 군사를 대준 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충주호장 박진입니다. 결국 2차 거란 전쟁의 용맹한 장수였던 최질과 기문은 신종 장군인 지체문에 의해 씁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데요. 최질과 기문에 대한 처형이 끝나고 곧바로 끌려오는 박진. 저는 그저 상장군이 군사를 내놓으라고 법박하여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대드릴 것뿐이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현종은 자비를 요구하는 박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일전에 몽진을 갔을 때 충주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객이 바로 박진이란 사실을 눈치챘어요. 그 당시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진의 도끼 서린 눈을 현종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충주에서 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내 놈이었구나.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이옵니다. 나는 내 놈의 눈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렇게 충주호장 박진은 정변에 군사를 제공했다는 사실로 끌려왔다. 괜히 황제를 시해하려 했던 것까지 들통나면서 지체문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체문이 기문과 최질을 칼로 베어서 죽인 것과 다르게 박진의 경우 괘씸죄가 추가되어 특별히 20군짜리 철퇴로 머리를 깨 부쉈습니다. 현종은 이번에 최질과 기문이 벌인 정변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정변을 진압한 것에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무관들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쌓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면서 앞으로는 무관들의 사정을 좀 더 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면 그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시키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현종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최질과 김운의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통해 더 나은 군주로 발돋움했던 덕분에 현종은 점점 완성된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현종과 강감찬의 쿠데타 진압사건 최질과 김운 박진을 참살하다.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질과 김운이 주도한 쿠데타는 군사력을 이용한 권력의 장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데 현대 사회와 기업 경영에서도 권력이나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구조가 중요합니다. 권력 분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질과 김운의 쿠데타는 무신들의 불만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불만은 충분한 소통과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던 문제이며 현대의 기업이나 정치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소통과 관리는 중대한 위기를 예방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강감찬과 현종은 쿠데타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수습했으며 이러한 유연한 태도와 신속한 판단력은 현대 사회의 위기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정치 리더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계획을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최질과 김운의 쿠데타는 당시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지만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오히려 더 큰 문란을 초래했는데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리더는 윤리적 가치와 정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현종은 사건 이후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무관들의 사정을 더 잘 살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는 변화에 대한 관리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와 기업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고려시대의 사건을 통해 얻은 이러한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리더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을 이끌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